이번 총선은 사실은 뭐 그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고 또 중간을 결산하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국정기조를 바꾸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게 혼내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론조사 저희 MBC에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지금 후보 적합도에서는 단연 선두신데 저희가 이거 조사하면서도 좀 놀랬던 부분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서귀포 내 정당 지지율이 예. 이게 뭐 오차 범위긴 하지만 역전이 됐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혹시? 현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예. 그 이제 여론조사들이 쭉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당에서도 조사하고 지난 이제 선거 여러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보았을 때 예. 조금 그 이제 서귀포인 경우는 민주당이 네. 그 국민의힘에 비해서 조금 앞서는 예. 이런 형태의 분포를 보통 보이는데 예. 이번 선거가 좀 두드러진 이유는 아마 국민의힘 후보 간에 이제 경선이 벌어지고 있고 예. 또 그 이제 저도 문자를 받고 그 음성 메시지도 받았지만 국민의힘 쪽이요? 예, 그 두 후보가 네.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응대를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초반 관심도가 그쪽에 좀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서귀포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선거를 얘기하면 누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냐를 얘기하지. 그 민주당이랑 이렇게 되느냐를 주로 이제 관심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유권자, 저희 당 지지자들은 별로 지금의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관심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관심도가 많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쪽은 응대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 응대되어진 게 여론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 출연하시는 그 저 평론가들은 조금 다른 얘기 하시긴 하던데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귀포가 제주시 갑이나 을과는 정서가 좀 다른 면들은 분명히 있다.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그 지형이 좀 높은 건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느끼셨나를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실제 제가 다니면서 쭉 만나 보면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만 만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이제 지지하는 분만 만나겠습니까? 주로 행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느껴지죠. 우리 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 이제 위성곤이 다니면 안티하는 그룹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아마 이제 뭐 다른 다른 조사 결과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선에서 또 이제 치열한 어젠다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 지역의 뭐 제2공항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외에 이제 그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서비스 서귀포에 이제 가장 큰 뭘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의료, 교육, 문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의료 부분 그리고 이제 행정체제 개편. 그러니까 서귀포 시민들은 이제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제주시에 비해서 더 많은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의 비전이 대부분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비전의 형성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귀포는 소외돼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박탈감들을 좀 느끼시는 거군요. 그 이제 서귀포의 이제 새로운 비전을 누가 만들 것인가. 결국 도지사가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시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이 2년마다 임명되는 사실상 공무원인들이신데 관리형 시장들인데
그분들이 비전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선출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비전을 설정하고 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서귀포시를 부활하자. 뭐 저는 이제 오영훈 지사가 이제 그 행정구역 관련해서 예. 그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로 나눈 기초자치 부활 공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적극 예. 환영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도 이제 시민들이 직접 뽑는 시장이 나와야 좀 더 주도적으로 그 서귀포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예. 제가 스타트업 베이를 만들었잖아요. 예. 창업 보육 시설이 네. 제주도에 지금은 더 늘었는데 네. 제주도에 5개가 있었는데 예. 5개 전부 제주시에 있어요. 예. 서귀포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돼서 JDC 그다음에 그 농협 예. 그리고 서귀포시를 설득해 가지고 이 스타트업비를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장소는 농협 보고 제공을 하게끔 했고요. 예. 저렴하게. 그다음에 그거 인테리어를 짜는 거는 JDC가 하게끔 했고요. 예. 운영은 서귀포시가 해서 네. 이게 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은 자구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또 하나만 아까 의료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의료원 서귀포 의료원이 예. 과거에 서귀포시청 산하에 있었습니다. 시장이 원장을 임명했고 예. 의료원에 문제가 있고 의료원을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서귀포시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예. 정치적 결정으로 정책적 결정으로. 지금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죠. 지금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고 예. 보건위생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위생 과장 입장에서 보면 제주대학교 병원도 있고 예. 한라병원도 있고 이런 병원 이용하면 되지. 예? 서귀포는 자꾸 적자 나는데 돈을 왜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말한 건 아니고 생각한 겁니다. 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투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서귀포 시장이 책임진다. 예. 시민들이 매일 욕할 거 아닙니까? 시장 왜 서귀포 의료원 이 모양이야? 예. 좀 해결하시오. 그러면 다른 예산 잘라서 여기 좀 쓰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의원님 오늘 얘기하신 중에 가장 톤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사실 목소리 높이셨던 부분들 교육, 문화,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주요 공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의원님 이번에 좀 아직 다 전체적으로 정리 안 되셨겠지만 주요 공약으로 생각하시는 것들 몇 가지 얘기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의료 관련되어서는 그 서귀포 의료원이 이제 그 이번에 이제 119병상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0병상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의료원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의료 소부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그것들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선도 소식을 만들겠다고 지난번 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기후 위기에 가장 최첨두에 있는 게 제주인데 그것이 갖는 장점을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산형 에너지 특구도 잘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양이 많은데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공급되어진 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관련해서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에 이제 국제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표성고등학교가 이번 아이비 아이비 과정을 가지고 졸업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첫 졸업생이 나왔죠. 졸업생이 나왔는데 그 생각보다는 이제 진학이 괜찮습니다. 뭐 서울대도 있고 연대, 고대 다 있을 만큼 괜찮았고 또 학부모들의 이제 초등학교 아이비 과정 하시는 학부모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제주형 아이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 교육을 경쟁 위주의 그냥 사지선다에 답하는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질문하는 교육, 그리고 협력하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가지고 그런 노력들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다듬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기회가 있는 섬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요새 이제 그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그 개방적인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유입하는 것 더불어서 우리의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것, 아까 같은 학습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뭐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충분히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 마무리로 오늘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네. 그 인사말 전에 이번 총선은 사실은 뭐 그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고 또 중간을 결산하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위성군을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심판을 통해서 정말 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국정기조를 바꾸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끔 이렇게 혼내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시민 여러분의 늘 이제 성원과 그 응원에 감사드리고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선을 하면서 농해수위 간사, 원내 수석 부대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원내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이렇게 참여하고 일해볼 기회를 가졌는데요.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그리고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게 노력해 왔고, 그 결과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7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에 영예도 안았습니다. 실력을 더해서 제주의 큰일꾼 위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감귤값이 좋습니다. 고품질의 감귤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선 감귤은 다 익지 않은 감귤을 출하하면 소비자가 외면할 것입니다. 삼선 시켜서 다 익게 만든 감귤처럼 맛있게 따드시기 바랍니다.